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권혁중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손오보험 회사, 여러분 딱 떠오르는 회사죠. 바로 삼성화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PT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저는요, 굉장히 컬러 마케팅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컬러 아이덴티티라고 보통 얘기하죠. 삼성하면 딱 떠오르는 거, 바로 파란색이죠. 그래서 보통 제가 디자인을 준비할 때 항상 그 기업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면접을 준비하실 때 항상 세밀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예의, 뭐겠어요? 그 기업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겠죠? 삼성하면 파란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삼성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기업 분석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 분석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죠. 자, 기업명은 뭔가요?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다. 이게 정확한 기업명입니다. 자, 업종은 손해보험이고요. 5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직원 수는 5,700명 정도, 남자 한 3,200명, 여자 2,400명 정도 구성이 돼 있죠. 이게 2017년도 기준입니다.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요 데이터는 항상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근 자료를 우리가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비전 202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2018년도 6월에 새롭게 나온 비전이거든요. 얘기는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고객, 임직원, 주주 투자자, 지역사회 협력업체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좋은 보험회사를 만들자라는 취지가 나왔죠. 그래서 최고의 상품,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안심을 제공하는 이런 어떤 삼성화재, 임직원들에게 활발한 소통, 주주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하죠. 주주 가치 창출하는 부분, 지역사회에서는 소통하고 같이 성장하는, 동방 성장하는 사회 친화적 기업, 이 네 가지고요. 카피는 그렇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좋은 보험회사. 참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화재는 또 시가총액 한 20조 원이 되고요. 매출 27조 원, 세전이익은 1.8조 원 정도가 이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또? 여기서 볼 거는요, 그냥 해외 지점인데 제가 이 차트를 왜 준비했냐면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냥 해외 거점으로 총 11개국, 그죠? 6개 법인, 그다음에 8개 지점, 7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만 우리가 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 비율이 몇 %다 이것까지는 솔직히 취준생 분께서 알 필요 없고 나중에 혹시나 재무 분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특히 기업 분석 쪽의 직무에 가게 된다면 사실 소유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근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렇게까지 깊게 알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은 해외 거점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 현황만 좀 우리가 알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조직 현황 나오는데요. 당연히 사실 본부, 실, 사업부, 팀 이렇게 가겠죠. 근데 제가 빨간 줄 쳐드렸어요. CPC 전략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이해는 해요. 개인 영업본부, 일반 영업본부, 그렇죠? 전략 영업본부 많이 들어봤어요. 기획실 많이 들어봤죠? 경영지원실 많이 들어봤죠. 근데 CPC 전략실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받아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CPC는요, 커스터머, 그다음에 프로덕트, 채널, 이거의 약자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PC란 고객의 니즈 특성의 기초에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개발하고요. 이를 최적의 영업 채널을 통해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CPC 전략실은요, 항상 그 리서치 팀이 존재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고객을 분석해야 되고요. 사실 고객의 분석을 한다면 서베이라든지, 그러니까 양적 분석이라든지 정량적 분석이라든지 정석적 분석, 그러니까 FGI라든지 아니면 심층 인터뷰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사 통계를 통해서 사실 이런 리서치를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발견하고요. 그 니즈에 맞춘 상품을 개발하죠. 누가 개발하죠? 누가 또 그런 이유를 따지죠? 보험 계리사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계리사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좀 해드릴 텐데 사실 지금의 또 손해보험 입장에서 또 트렌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조금 그냥 트렌드적으로 좀 다뤄보겠고요. 일단은 CPC 전략실이 뭐냐
CPC 전략실이 뭐냐 했을 때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CPC 전략실이 그런 거구나. 삼성 계열 금융 쪽에는요 이런 CPC 전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조직 현황 넘어가고 주요 재무 실적 나오는데 총 자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76조입니다. 76조. 대단하죠? 자본 통계는 어떻게 되냐? 12조 정도 되고 매출 원수보험료죠. 원수보험료 매출. 그러니까 매출 중에서 원수보험료는 18조가 됩니다. 근데 당기순이익은 1조인데 참 1조 당기순이익 참 대단한 정말 회사인 건 맞아요. 확실히.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년도, 16년도, 17년도 봤을 때에 16년도, 17년도에 많이 뛰었다는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원수보험료 얘기를 잠깐 제가 해드릴게요. 원수보험료가 뭐냐 보시면요. 보험회사가 대리점 등을 통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렇죠? 보험 계약자로부터 받아들인 보험료죠. 그래서 대리점들, 특히 뭐 GA라든지 독립법인이죠. GA라든지 이런 어떤 독립법인을 통해서 사실 보험 계약자로부터 받아들이는 보험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험 계약자와 직접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경영을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시장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수보험료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렇게 제가 따로 18조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보험료 중요하구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고객과의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 부분을 우리가 평가했을 때는 경영상에서 굉장히 보험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사실 그게 18조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또 볼까요? 쭉 차트를 보면은요. 화재 기업 분석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주주 구성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솔직히 뭐 취준생 분들께서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게 뭐 주주 구성이 사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주식을 투자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금융 분석을 하신다든지 기업 분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솔직히 국민연금공단이 8% 갖고 있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죠. 제가 과거에 한번 그 은행권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그 어떤 용어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드렸을 거예요. 그거와 맞닿아 있는 게 바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 구성이죠. 8% 정도. 충분히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주식입니다. 8% 정도면.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맞물려 있는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제가 그 화제를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냥 우리 취준생 분들께 보실 거는 이 정도의 주주가 그냥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만 좀 아시면 되겠고요. 외국인이 한 절반 정도 된다는 거 이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상품 서비스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상품 뭐 있냐 다 외울 필요 있을까요? 네, 전혀 없어요. 뭐 태평 3대, 뭐 새시대 건강 파트너, 뭐 상품까지도 만약에 외우신다면은 그분이야말로 진짜 뭐 삼성화재 뼈를 묻으실 분들 같아요. 요거는 근데 알 필요 있겠죠. 어떤 거냐면 삼성화재 주요 상품 서비스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제가 박스를 쳐드렸습니다. 일반 보험에는 화재, 해상, 항공, 특종 이렇게 나니까 뭐냐면 카테고리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왜?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 보험에는 뭐 건강, 실손, 치아 이렇게 있고요. 통합, 운전자 상해 당연하겠죠. 뭐 재물, 저축, 개인연금, 자동차 보험, 대출, 서비스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삼성화재 고객이기도 합니다. 저도 자동차 보험을 애니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비스도 쓰고 있죠. 멤버십 써야 되는데 애니카 서비스 이거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삼성화재 고객이기도 하고요. 아마 취준생분들께서 사회 진출하시고 자동차 보험을 만약에 든다면 아마 삼성화재도 고려를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그 시장 규모가 넘버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삼성화재가.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해둘 필요 있겠다. 상품 구성은 카테고리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도 목표 활동이 있는데요. 외제차 안심케어 센터 있다. SNS 소통한다. 정보보호 활동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외제차 안심케어 서비스 센터 요건데 사실 저도 요거 한번 맡아봤거든요. 샀는데 재밌더라고요. 제가 차를 맡길 일이 있어서 센터에 맡겼는데 저는 삼성화재가 이제는 저의 그 자동차 보험이라고 했잖아요.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우리와 관계된 요거 외제차 안심 케어 센터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실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왜 이게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외제차의 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마케팅적으로 본다면 사실 뭐 그렇게 따지기 싫지만
기본적으로 외제차를 타시는 분들은 뭐 가처분 소득도 많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혜택을 있으신 분들이 탄다라는 게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화재에서 이런 서비스를 내면서 사실 그분들의 어떤 수익 창출이라든지 그분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차가 이제 센터라고 하게 되면 비싸집니다. 그럼 보험금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실제 18년도 목표 활동으로 잡아놓은 상태, 이렇게 좀 의미를 해석하면 되겠고요. 저는 삼성화재 보면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대학생 분들도 많이 지원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NS 소통. 저는 삼성화재를 많이 칭찬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과 굉장히 소통하려는 부분, 그다음에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려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 강점이에요. 사실 삼성화재. 볼까요? 삼성화재는 고객과 소통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총 5개 온라인 PR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금융권이기 때문에 이게 PR, 광고 차이를 모르실 텐데 그냥 뭐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것을 그냥 PR로 보시면 되고 광고 상품은 따로 있겠죠. 아무튼 온라인 PR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 대단하죠. 하루 평균 소통이 팬수는 약 8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만큼 삼성화재에 대해서 PR하고요. 그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모습들이 삼성화재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면접장 가셔서 아니면은 삼성에 만약에 지원을 할 때 이런 SNS 소통의 능력을 높게 평가해 준다면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삼성화재 한번 쳐보세요. 검색해보면 정말로 많은 여러분의 또래에 있는 많은 기자단들이라든지 서포터즈라든지 이런 분들이 삼성화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좋은 콘텐츠들을 양성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깨어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화재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써있죠. SNS 채널을 통해서 삼성화재의 비전과 브랜드 가치를 총 2,900여만 명에게 소개를 했다는 부분. 말 그대로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SNS 채널을 통하여 2013년부터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을 꾸준하게 진행했다. 그래서 카드뉴스로도 시작해서 아이들 찾기에 동참했고요. 이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17년도 5월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개최한 제11회 실종 아동의 날 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는 부분. 이렇게 5가지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고 정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직원 현황 나옵니다. 직원 현황 나오는데 총 5,400명 정도가 직원 수로 있고요. 한 1인 평균 급여액을 볼까요? 이게 2018년도 6월 30일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반기 보고서입니다. 항상 저는 그러죠. 최근 자료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 같은 경우는 옛날 자료도 많고요. 무엇보다 부정확한 자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제가 볼 때마다 안타깝죠. 왜?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면접을 준비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다른 분들보다 트렌드적으로나 정보를 해서 좀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최근 자료인데 반기 보고서입니다. 공시 자료죠. 18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재직원, 임직원을 중심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 1인 평균 급여액이 4,30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지고대로 이거 연봉 4,300이냐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다? 어떻게 돼 있어요? 1월부터 6월까지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뭐 5,400명 정도가 되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러지만 여러분 꼭 입사의 꿈을 꼭 이루시기를 전 권유드립니다. 특히 보험 쪽은 굉장히 좋은 분야거든요. 그래서 꼭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좀 제가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이 화면을 통해서 또한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 제가 좀 에너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래요. 면접 기출 이렇게 나왔네요. 삼성화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한번 말해보세요. 자, 지금 한번 제가 면접위원이고요. 한번 제가 질문 딱 드릴게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죠. 자, 삼성화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한번 말해보시겠어요? 시간 흐르고 있습니다. 잘 말하실 수 있나요? 자, 제가 한번 모범 답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공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특징적인 걸 뽑아내야 되겠죠. 제가 그랬어요. 항상 자긍심을 끌어내야 된다.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다는 걸 끌어내야 되는데
2017년도 글로벌 신용평가에서는 뭐가 있어요? 스탠다드 앤 푸어로부터 전사적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신용 등급에서 뭘 받았어요? AA 스테이블, 그러니까 안정성이죠. 받았으며 AA 마이너스죠. 그다음에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A+ 이상의 A+ 이상의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건드릴 필요가 있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들이 있죠, 사실. 2011년 11월 보험사 전문 신용평가 기관인 AM 베스트로부터 최초로 전사적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 그러니까 A 슈퍼리어를 한 단계 상승하는 평가를 받은 이후 동일한 등급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게 근데 사실 대단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삼성화재도 그 당시 2011년도에 제 기억으로 엄청나게 정말 언론에 엄청 뿌리고요. 막 엄청나게 홍보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최고 등급이거든요. 사실 최고 등급이어서 볼까요? 16단계 중에 최고 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이 등급을 받은 회사가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그죠? 회사라 그다음에 그 가이코 그죠? 버크셔 해더웨이 자회사인 가이코인데 가이코는 뭐냐면 아마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 다 아시는 보험회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표적인 회사거든요. 가이코. 이 회사 그죠? 이 회사 받았고요. 약 1만여 개의 보험사 중에 178회사만 받았던 신용 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우량 신용 등급입니다. 이거를 누가 받았다? 삼성화재가 받았다는 사실. 요거.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받았다. 요거를 실제 요건데 요걸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은 좀 아실 수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긍심을 좀 건드려 줄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또 뭐가 있을까? 삼성화재. 그렇죠. 17년도 사회적 기여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러한 노력을 인정받아서 뭐가 되냐면 다우존스 지속 가능 경영 월드 지수에 4년 연속으로 편입되었으며 환경 부분 5위, 그다음에 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지속 가능성 파트너로서 선정되는 이러한 성과를 받았다는 부분 내가 이렇게 삼성화재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고요. 나오죠? 18년도 6월부터 더 나은 삶을 위한 좋은 보험회사라는 새로운 2023 비전을 설정하고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성과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 삼성화재는 성과 지표로 계속 끄집어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한번 볼까요? 주요 회사 원수보험 나옵니다. 원수보험 시장 점유율 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4대 메이저 회사죠. 손해보험 회사는 이제 4대 메이저 회사인데 보시면 삼성화재가 역시나 18년도 상반기 때 시장 점유율, 원수보험료 시장 점유율에서 1위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바로 삼성화재고요. 현대해상, 그다음에 DB손보, KB손보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이하의 어떤 손해보험 회사들도 쭉쭉쭉쭉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당연하게 이 4대, 그러니까 4개 회사를 아마 다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뭐 다른 회사도 물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좋은데 아마 시장 점유율만 봐도 아무래도 그 메이저 회사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회사를 가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다루는 게 바로 이 가장 핫한 그죠? 가장 위에 있는 삼성화재겠죠. 그래서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 차트는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볼까요? 자, 차트에서 보여드렸고요. 자, 두 번째. 삼성화재의 경쟁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옵니다. 어떻게 제가 이게 또 그렇죠? 제가 이게 질문 드릴게요. 자, 면접위원입니다, 여러분. 삼성화재의 경쟁력을 뭐라고 보세요? 시간이 흘러가죠? 바로 나온다면 여러분은 면접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로 못 나오신다면 제가 좀 더 도움을 좀 드릴게요. 자, 손해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저하는 역량 6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뭐냐면 첫 번째가 지금의 트렌드에 맞는 자료입니다. 지금의 트렌드. 과거 정보 보지 마시고요. 요즘에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여러 가지 트렌드들 글로벌 증시와 맞물려서 손해보험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6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6가지. 자, 광범위한 데이터, 그죠? 고객 정보, 계약 정보, 사고 정보 이런 정보를 통해서 축적되고 분류하고 가공하고 분석으로 고객의 특성, 위험, 그죠? 위험 유형을 경쟁력 있는 보험료를 산출하는 역량이죠. 광범위한 데이터. 우리가 보통 광범위한 데이터라고 하지만 뭐가 있어요? 축적, 분류, 가공, 분석. 딱 보면 이 단어 나오면서 꼭 나오는 게 있죠? 빅데이터죠.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역량. 이게
손해보험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역량 6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지금 보험계리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보험계리사는 정말 좋은 자격증 중에 하나고 사실 많이들 하고 싶지만 어려워서 사실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보면요. 지금 보험회사에는요. 이 계리사 직군에 대해서 많이 뽑고 있고요. 사람이 인재가 없어서 사실 사람이 없어서 못 뽑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앞으로도 더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오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역량.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리스크별 손해사정 전문 역량을 보유한 인력과 외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적정 보험금을 지급하고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역량. 그죠? 세 번째로는 종합 컨설팅이죠. 이런 것을 고객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판매 조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판매 관리자의 코칭 및 육성 역량. 다양한 고객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멀티 채널의 확보와 운영 역량, 그다음에 좋은 인사 체계, 마지막으로 안전한 마진 확보가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역량. 이 6가지가 지금 손해보험사에게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량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것이냐? 첫 번째로 강력한 대면 전속 채널을 중심으로 멀티 채널 운영 전략을 짜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화재는요, 약 550지점과 2만여 개의 전속 설계 판매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종합 리스크 컨설턴트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친구가 정말로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특히 삼성화재의 장점이죠. 애니카 다이렉트. 이 매출 규모 1위거든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또 한 가지 방카슈랑스 통신 판매 채널도 전략적으로 전사적 전략 차원으로 운용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인상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쟁력, 두 번째로는 보상 원가 관리 능력 있겠죠. 손해사정 능력을 보유한 인력과 전국적인 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적정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삼성화재의 경쟁력 세 번째로는요. 자산운용 이익률을 정말로 잘하고 얘네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네요. 이 회사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삼성화재가. 그러니까 굉장히 잘해요. 자산운용 수익 이익률을 보면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잘 꾸려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성화재만의 어떤 경쟁력이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정책인데 마지막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실제 운영하고 있면서 뭘 하고 있냐면 나오죠. 재반 리스크,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유동성 리스크. 굉장히 맞물려 있는 이런 시장 리스크들을 가지고 전사적 차원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 이게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를 좀 찝어주셔야 돼요, 사실. 삼성화재의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본다면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이거 주요 네 가지 그러니까 경쟁 우위죠. 이런 어떤 경쟁 우위에 대해서 말한다면 좋은 어떤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손해보험의 회사예요. 가장 큰 이슈는요. 경쟁력과 맞물려 있지만 사실 그 손해율입니다. 손해율. 실제적으로 상반기 때 손해보험 회사 2018년도 상반기 때 자동차 보험에서 손해율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의 손해율을 적정을 77에서 78%를 보고 있는데 사실 상반기 때 전체적인 이제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한 81%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높아졌죠. 손해율이.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고객들한테 줘야 될 돈도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리스크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해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반기 때 왜 많아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한번 과거로 좀 돌아와 볼까요? 뭐가 있죠? 그렇죠. 폭설이 있었고요. 뭐가 있었죠 또? 강추위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추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차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해보험 협회나 손해보험 회사들은 이거를 어떻게 리스크 해지할 것인가. 다시 얘기하면 기상재해, 그러니까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크를 해지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사실 글로벌에 있는 특히 미국에 있는 보험회사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지구가 온난화가 되죠.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그것도 빈도가 빈번해지면서 굉장히 세집니다. 그럼 뭐겠어요? 가장 우리가 자연재해와 맞물려 있는 업종이 바로 그 보험회사들이에요, 사실.
그냥 뭐냐면 자연재해가 높아지고 계속적으로 빈도가 높아질수록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보험 업종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리스크를 해지할 것이냐.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사실 그 자연재해는 면책사항 중에 하나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연재해는 보험 중에 면책사항 중에 하나지만 하지만 침수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손해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보험회사들이 안고 있는, 특히 손해보험회사에서 안고 있는 고민들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 해결해 주실 건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면접장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험회사는 재보험이라는 걸 가지고 리스크를 해지를 하죠. 재보험이 뭐죠? 보험의 보험이죠. 그래서 재보험을 가지고 이런 어떤 자연재해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고 있는데 이외의 어떤 다른 전략들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만의 생각을 뭐 그게 틀리든 맞든 간에 여러분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 면접장에 가서 만약에 얘기할 수만 있다면 이 친구가 정말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과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 친구가 보험회사, 특히 손해보험에서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들, 지금의 우리나라의 손해보험의 숙제들, 과제들까지도 같이 고민해 보시고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 꼭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화재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삼성화재는 정말로 많은 취준생 분들께서 가고 싶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까다로운 회사이기도 하고요. 특히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삼성화재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경쟁 우위 전략 이런 부분을 꼭 같이 준비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에 보면 약간 글이 많죠. 사실 이 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전략을 드리기 위해서 또한 이걸 가지고 여러분만의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생각을 같이 집사하고 글을 좀 많이 준비했지만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 좋은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있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좀 희망해 보고요. 그렇게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